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이 단순히 시끄러운 수준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거대한 균열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 발언 왜곡 논란, 평택을 선거를 둘러싼 친노 친문 친명 세력의 충돌, 그리고 김용남 후보를 향한 차명 대부업 의혹까지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건 단순한 선거전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전면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위험하게 보이는 이유는 각각의 사건들이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언론과 권력의 충돌, 민주진영 내부 노선전쟁, 조국 사태의 후유증, 차기 총선과 대선까지 이어질 권력 재편 흐름이 전부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온 건 빙산의 일각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논란의 시작점이 된 건 바로 이석현 국민통합위원장 관련 보도였습니다. 며칠 전 조선일보를 포함한 일부 보수 성향 언론은 굉장히 강한 제목을 쏟아냈습니다. 이석현,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작심 발언, 집단 사고를 경계해야 한다. 반대 토론 없는 결정은 위험하다.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정치권 분위기는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언은 단순한 조언 수준이 아니라 대통령실 내부에서조차 이재명 정부 독주를 우려하고 있다는 메시지처럼 읽혔기 때문입니다. 야권 지지층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결국 내부에서도 문제를 느끼는 거 아니냐. 벌써부터 불통 정권이 되는 거냐. 문재인 정부 말기와 똑같은 길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JTBC가 직접 취재에 나섰고 대통령실 간담회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논란이 된 반대 토론이 없다라는 표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석현 위원장 본인조차 그 표현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순간 정치권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결국 일부 언론이 개인적 견해와 실제 회의 발언을 섞어서 보도했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앞 공개 직언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이 만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건 단순한 오보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프레임이 등장했느냐는 겁니다. 사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정부 독주 프레임, 정권 출범 이후 일부 보수 언론은 계속해서 불통, 독재, 일방통행, 강성 지지층 정치 이미지를 씌우려 하고 있다는 분석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불과 며칠 전 대통령실 회의 장면이 공개되면서 대통령과 참모진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모습도 생중계됐습니다. 오히려 과거 정부들보다 토론 분위기가 자유롭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대 토론이 없는 정부라는 프레임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여권 지지층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또 언론 플레이 시작된 거 아니냐. 정권 초반부터 프레임 전쟁 들어간 거다. 이재명 정부를 미리 독재 이미지로 묶으려는 시도다. 반면 야권에서는 또 다른 반응도 나왔습니다. 설령 표현이 다르게 전달됐더라도 내부 우려 자체는 존재하는 것 아니냐.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가 지나치게 친명 중심으로 흐르는 건 사실 아니냐. 즉 이번 사건은 단순히 발언 왜곡 논란이 아니라 앞으로 이재명 정부를 둘러싼 프레임 전쟁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폭발은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지금 정치권 최대 화약고로 떠오른 곳, 바로 평택을입니다. 원래 평택을은 지역 선거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정치권에서는 평택을이 민주진영 내부 권력 전쟁의 축소판이 됐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를 던진 인물이 바로 유시민 작가였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방송에서 갑자기 굉장히 민감한 발언을 내놓습니다. 평택을은 조국 땅이 낫다. 김용남은 저쪽에서 온 사람이다. 이 발언이 나오자 민주당 내부는 그대로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특정 후보를 지지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친명계와 조국계, 그리고 친노 세력 사이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미묘한 긴장 관계를 정면으로 건드려버린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시민 작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용남 후보가 민주당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하면 과연 좋은 선택인지 걱정된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사실상 조국계 후보를 공개적으로 밀어준 겁니다. 그러자 민주당 내부에서 즉각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강하게 폭발한 인물이 바로 민주당 청년 인사 하원기 씨였습니다. 그는 유시민 작가 발언을 향해 대놓고 헛소리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다음 발언이었습니다. 조국은 정치권에서 퇴장해야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 나온 순간 정치권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진영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조국 퇴장론을 이렇게 강하게 말한 사례는 사실상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원기 씨는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조국을 버린 게 아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보호했다. 그 과정에서 국민과 싸우게 됐다. 이 발언이 왜 위험하냐면요. 사실상 조국 사태 당시 민주당 전체 전략 자체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를 앞세워 조국을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중도층 민심 이탈이라는 엄청난 후폭풍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부 일부 세력은 그 패배의 원인을 다시 꺼내들기 시작한 겁니다. 즉, 지금 벌어지는 건 단순한 조국 논쟁이 아닙니다. 민주진영이 앞으로도 강성 지지층 중심 정치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중도 확장 전략으로 갈 것인가를 두고 벌어지는 노선 전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후 반응들이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유시민 발언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공개 반박했고, 노영희 변호사 역시 조국을 지지하지 않으면 잘못된 사람처럼 몰아가는 분위기는 위험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박원석 전 의원은 이번 상황을 두고 친노 세력 내부 분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전 민주진영은 내부 갈등이 있어도 최대한 공개 충돌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친노, 친문, 친명, 조국계가 서로를 향해 공개적으로 칼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민주진영 내부 권력 재편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김용남 후보 의혹이 터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총공세에 들어갔습니다. 가족법인을 통한 부동산 우회 매입 의혹, 개발이익 편법 증여 의혹, 강남 아파트 담보대출 의혹까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특히 청년층이 부동산 문제에 극도로 민감한 상황이라 여론 반응은 매우 거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폭탄이 터집니다. TV조선이 단독 보도를 내놓은 겁니다. 김용남 후보가 차명 형태로 대부업체를 운영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녹취, 배당은 어차피 다 내 거니까 이 한 문장이 정치권 전체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연24 수준의 고금리 대출을 운영했고 담보부동산 강제 매각 소송 이력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미지 타격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그동안 줄곧 서민개혁 이미지를 핵심 자산으로 내세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후보가 고금리 대부업과 연결된다. 이건 단순한 개인 의혹이 아니라 민주당 도덕성 전체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하지만 김용남 후보 측 역시 즉각 반격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모든 절차는 합법적이었다. 차명 운영 의혹은 허위 주장이다. 그리고 더 강한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 공작이다. 후보 측은 해당 업체가 이미 사실상 영업 중단 상태였고 폐업 절차까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은 붙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벌써 제2의 조국 사태급 도덕성 논란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가장 무서운 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계속해서 더 큰 폭로가 남아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과연 평택 민심은 어디로 움직이게 될까요? 조국 논쟁은 민주 진영을 다시 흔들게 될까요? 김용남 후보 의혹은 어디까지 번질까요? 그리고 언론과 권력의 충돌은 앞으로 얼마나 더 격화될까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은 다시 한번 거대한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 끝에 누가 살아남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